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에 문제 1번 있죠? 원래 수변전 설비 문제가 51문제가 됩니다. 51문제. 수변전 설비가 51문제이고 그 뒤에는 옛날에 설비 설계 단답형 일부입니다. 단답형 일부가 63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전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문제는 수변전 설비 51문제와 단답형 중에서 변압기와 예비용 전원 설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 전원 설비 그 문제 합해서 약 63문제가 있어서 전체 114문제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4일 동안에는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간을 잡아서 보강해 드릴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문제 1번부터 보시죠. MU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했습니다. MU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메터링 아웃핏의 약자이거든요. 이것은 명칭이 뭐라? 전력 수요라는 얘기도 쓰고 수급용이라고도 씁니다. 수요, 수급용 같은 얘기입니다. 전력 수요, 계기용 변성기. 뭐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PCT라고도 씁니다. 얘는 뭐와 동일하다? PCT와 같은 기기이다. 얘의 기능은 아까 얘기했죠? 한국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 대전류를 공급받는데 그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환하여서 전력 양계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MUF라 아까 설명드렸죠? 얘들의 PT와 CT가 내장되는데 PT 항상 PT 2차 측의 전격 전압 얼마이다? PT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110V입니다. V2라고 쓰는데 V2는 110V이고 CT 2차 측의 전격 전류 CT 2차 전격 전류는 I2로 써서 얘는 5A가 되는 것입니다. 5A. 이것들은 규격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죠?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고자 한다. 기본 설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 5가지만 쓰십시오. 수변전 설비를 우리가 설계할 때 검토할 사항. 검토할 사항 5가지만 쓰십시오. 5가지만 써라. 5가지만 써라. 검토할 사항은 우선 필요로 하는 전력을 산정, 추정해야 됩니다. 추정. 내가 전력 설비를 얼마만큼 해서 몇 kVA를 쓸 것이다. 뭐 1000kVA를 사용할 것이다. 2000을 쓸 것이다. 3000을 쓸 것이다. 이런 필요한 전력을 추정해야 됩니다. 추정, 산정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전압은 내가 얼마짜리를 쓸 것이냐. 그래서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은 어떤 방식을 쓸 것이냐. 수전 전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고압일 때는 3300, 6600V 이런 것이 고압입니다. 특고압일 때는 22900V, 66kV, 154 이런 63빌딩 같은 경우는 154를 공급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 전압을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정 얼마? 뭐 3300V가 있고 6600V 얘들은 고압이 되며 22.9kV가 있고 22900V, 뭐 15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4kV 이런 수전 전압을 채택하고 수전 방식은 1회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2회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것이냐 아니면 루프 회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그런 수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회선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합니다. 2회선. 2회선이 정전이 되면은 다른 선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2회선 수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전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2회선을 결정할 때는 한국전력회사와 협의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2회선에서 공급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꼭 협의를 거쳐야 된다.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 세 번째로 주회로의 결선 방식이 있습니다. 주회로의 결선 방식. 주회로의 결선 방식 보면은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단상변압기 두 대를 썼다. 그러면 무슨 결선을 할 수 있어? VV 결선. 단상변압기 세 대가 있다. 뭐 델타 결선이라든가 또는 델타 스타 결선, 뭐 스타 결선. 스타는 뭐 많이 하셨지만 스타 결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결선, 주회로의 결선을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VV, 델타, 델타 스타, 뭐 이런 스타 델타 이런 결선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해야 되겠죠? 주회로 결선 방식. 네 번째로 감시 및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제어를 쓸 것이냐, 수동 제어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원격 감시 제어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감시 및 제어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변전 설비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변전 설비면 주로 뭐가 된다? 변압기. 그 변압기 어떤 앞에 보장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장치 차단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전기도 있고, 이런 것을 폐쇄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큐비클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 설비의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간단하게 개방형을 쓸 것이냐, 폐쇄형을 쓸 것이냐, 뭐 반폐쇄형을 쓸 것이냐, 이런 형식이 있거든요. 그 형식들을 고려해서 수변전 설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할 사항 5가지를 둔다면 필요한 전력을 추정하고 수전 방식을 채택하고 주회로의 결선 방식을 결정하고 감시 및 제어 방식과 변전 설비의 형식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5가지를 꼭 생각하고 수변전 설비를 설계해야 된다.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시설의 고압선 설비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계약 전력이 1번 보시면은 계약 전력이 500kW 미만에서 주 달루기 다음에 시설되는 것은 무엇인가? 용량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여기에 달루기가 있다. 이 달루기 뒤에 설치되는 기기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달루기 밑에는 항상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10이라는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는 트리콜이 나오시죠. 이 차단기 위에다 달루기를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 차단기를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죠. 제대로 동작되는가, 고장이 났을 때 서로를 끊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동작되는가 점검도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보수해야 되죠. 보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원이 고압이에요. 고압. 예를 들어서 6600V 또는 22.9kV 이런 전압으로 공급하는데 이것을 점검을 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 전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점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전원을 얘가 개폐해 놓고 선로를 끊어야 되죠. 이 선로를 끊는 데는 차단기가 써야 되고, 차단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전원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쓴다? 달루기를 쓰는 것입니다. 무부하 선로를 개폐해서. 그러면 이걸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열어주면 얘는 전압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면 얘를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루기 밑에 시설되는 장치는 보편적으로 뭘 쓴다? 차단기가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차단기 12에서 일반에는 11은 약호이니까 차단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전용 유입 차단기의 차단 용량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설비는 무엇인가? 이 차단기의 용량이 좀 부족해요. 원래 단락 사고가 나왔을 때 단락 차단 용량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단락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단기를 용량을 키워주려면 차단기 가격이 아주 고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 용량은 많지 않은데 차단 용량이 크기 때문에 차단기를 용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만 고가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차단기와 파워퓨즈를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파워퓨즈를 쓰고 이게 차단기를 쓰면은 단락전류는 이 PF가 단락전류를 끊어주고 고장전류는 요게 끊어주고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아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용량에 대해서는 얘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다 뭘 쓴다? 파워퓨즈를 설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이 좀 부족할 때 보완장치로 쓸 수 있는 건 무엇이 된다? 파워퓨즈를 시설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F를 쓰시면 되겠죠? 부족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설비는 무엇인가? 전력 퓨즈 답하시면 되죠? 3번 보시죠. 네, 변압기 2대를 1뱅크로 한 결선의 명칭과 변압기의 이용률 및 출력비는 얼마인가? 우리가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삼상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어떤 결선이 있다? V결선이 있습니다. 네,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단상 변압기 2대를 결선해서 삼상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무슨 결선이다? V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V결선. 이 V결선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결선 방식 중에 하나가 V결선이거든요. 그래서 V결선 이어시고 V결선의 이용률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용률. V결선의 이용률이라는 것은 변압기 이 단상 변압기 2대를 쓰는데 1대 출력이 예를 들어서 P1입니다. 이 하나의 변압기의 출력이에요. 그럼 2대를 쓰면은 2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V결선에 있을 때 이 단상 변압기 2대 갖고 V결선에 있을 때 출력 V는 얼마이다? PV는 루트 3배가 됩니다. 뭐에? 변압기 1대 출력에 루트 300가량밖에 못 내거든요. 그러면 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용이라고 쓰냐면은 원래 2대를 쓰니까 한 대 출력에 2배가 돼야 되는데 2대를 쓰는데 출력은 얼마밖에 안 나와? 한 대 출력에 루트 3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P1분의 루트 3P1이라는 것은 변압기 1대의 출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대를 쓰니까 2P1이 돼야 되는데 루트 3P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B를 우리는 이용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용률 퍼센트를 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워지고 2분의 루트 3이면 86.6%가 되겠네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력비. 출력비는 원래 V결선은 처음에 이렇게 델타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이렇게 델타로 결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상 변압기 1차가 이렇게 델타로 2차도 이렇게 델타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델타 결선하고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운전하고 있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선로만 딱 끊어주면 됩니다. 세대인데 단상 변압기 1차, 2차에서 이게 하나, 둘, 세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장난 변압기 고장이 났다. 그럼 이게 끊어져요. 끊어지죠. 그러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져. 결선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끊으면 빠지거든요. 그럼 2대가 무엇입니까? VV 결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V결선이거든요. 그러면 고장 전에 세 대가 있을 때와 고장이 나서 2대를 사용할 때의 출력의 비를 출력비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비는 델타 결선일 때 1대 출력에 3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V결선하면 한 대 출력에 루트 3배밖에 안 나오죠. 이 비를 출력비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율로 표시하면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 퍼센트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57.7%가 됩니다. 그래서 V결선 하였을 때 출력비는 57.7%라. 1차 때 다 공부하셨죠? 이런 것들이 단상 변압기를 2대를 V결선 하였을 때 출력, 이용률, 출력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보시죠. 총 설비 부하 용량은 전등이 600,
동력이 800,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